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혼이 된 것도 아닌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차피 헤어질 마당에 돈을 한 푼이라도 덜 주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각자 먹고 쓰는 건 각자 자기가 지출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부모님이 나눠서 부담하는 게 당연하겠죠.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면 그나마 낫죠. 아내가 자기가 번 돈으로 일단 애들 학원비랑 식비 이런 거 내고 생존을 유지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외벌이 남편의 소득에 의존해서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는 남편이 더 이상 생활비 지급을 안 하면 당장 식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급하게 카드론을 받거나 친정에서 돈을 빌리거나 해서 생활비를 빚을 내서 충당하는데요. 이렇게 빌려 쓴 양육비를 나중에 이혼소송 끝날 때 배우자에게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은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 한 2-3개월 정도 지나고 첫 재판이 열리고 그날 사전 처분이라고 해서 소송 기간 동안의 양육비는 정해지니까 이혼 소송 중에 양육비는 거의 지급되는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사전 처분으로 그렇게 임시 양육비가 책정되기 이전까지의 기간,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부부가 크게 싸우고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고 나서 계속 싸우다가 2023년 2월에 비로소 이혼 소송을 하게 됐어요. 그럼 법원의 사전 처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 13개월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이혼 소송이 끝날 때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요, 과거 양육비라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요, 과거 양육비를 재판에서 청구해도 잘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는 그냥 재산분할에 녹여서 판단할 테니까 그것까지 다투지는 말고 그냥 장래 양육비 결정해주는 걸로 만족하라는 취지였죠. 그런데요, 올해 들어서 내려지는 각 가정법원의 판결을 보면요, 미지급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속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변호사님들이 그걸 청구해야 하는 사실 자체를 잘 몰라서 청구를 안 해서 못 받는 경우도 꽤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오래전부터 과거 양육비는 인정이 되든 안 되든 청구를 쭉 해왔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변화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과거 양육비를 인정하더라도 전체 액수 중에서 극히 일부만 인정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못 받은 양육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이어서 합계 2,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재판부가 임의로 그중 절반도 안 되는 1,000만 원 정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판례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못 받은 과거 양육비가 60만 원씩 아이 2명 10개월치라서 1,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만 된다면 원칙적으로 감액 전혀 없이 그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판결인데요. 그동안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사람들이 양해를 많이 받았던 거죠. 그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연 5%의 법정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양육비 청구 비용이 클까봐 고민하는 분들 계셔서 알려드리는데요. 소송을 할 때 모든 당사자는 법원에 청구 액수에 따른 수수료인 인지대라는 것을 내는데 양육비 청구는 아무리 수억 원을 청구하더라도 인지 액수가 9,000원으로 딱 정액입니다. 인지가 부담된다면서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도 아주 가끔 계셔서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반대로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양육비 지급을 했다면 그 증거를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주거나 아이 학원비를 학원 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배우자의 계좌로 양육비를 직접 이체시키는 것이 가장 명쾌합니다. 오늘은 이혼 전 못 받은 양육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앞으로 받을 양육비는 일시금 지급이 안 되고요. 다달이 정기급 지급이 원칙이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